소개팀 육성계요. 팀 육성은 생산적이고 지원적이며 보람 있는 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하는 필수 가이드입니다. 이 장에서는 팀 육성의 목적과 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고 직장에서 육성할 주요 영역을 발견하고 팀의 고민과 피로의 징후를 발견하고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육성 노력의 성공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련한 리더이든 이제 막 인력관리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한 사람이든 이 장은 팀을 더 큰 성공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팀 성공을 위한 귀중한 통찰력 확보. 팀 육성계요. 육성은 팀의 요구사항을 돌보고 돌보는 관행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팀을 육성할 때 직원들이 지원을 받고 팀의 목표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육성의 이점. 팀을 육성하는 것은 팀의 성과, 사기,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성 환경은 소속감을 제공하여 팀 구성원이 가치를 느끼고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팀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 관리에 있어 육성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팀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내의 힘의 역동성, 작업 부하 및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육성 방법. 다행히도 팀을 육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각 팀원과의 정기적인 1:1 대화는 팀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작업을 위임하면 신뢰와 책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팀 빌딩 활동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업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팀을 육성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성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략, 활동 및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팀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육성이 필요한 핵심 영역에 대한 인식 확보. 생산적이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성이 필요한 팀의 주요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팀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 간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열린 대화와 적극적인 경청은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호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기적인 체크인과 피드백 루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페이지에 있고 공통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 경계 및 결과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팀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룹에 대한 규칙과 기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규칙을 설정하면 진행 상황을 더 쉽게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각 팀원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귀중한 기여에 대해 보상하고 노고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팀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격려와 감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육성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팀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벤치마크와 KPI를 설정하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개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객 및 직원 피드백을 통해 팀 구성원이 서로 어떻게 느끼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육성해야 할 핵심 영역을 이해함으로써 팀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육성 기술과 전략을 통해 협업과 신뢰가 가득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 육성 2점 활용. 팀을 육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팀을 육성하면 충성도가 향상되고 협업이 증가하며 사기가 향상되고 성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직장을 조성함으로써 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팀 육성 노력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핵심 성과 지표 KPI 추적, 고객 직원 피드백, 팀 진행 상황 벤치마킹이 포함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여 팀 육성 전략을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팀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 외에도 팀의 성공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팀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면 동기부여와 성과가 향상됩니다. 이는 보너스, 프로모션 또는 표창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동기와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별로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연구 측면에서 팀 육성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 육성의 영향과 그것이 어떻게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팀 육성의 이점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웰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지원적인 팀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번아웃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팀의 번아웃 징후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정신건강자원 제공, 자기관리 활동 장려 등의 전략은 팀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을 육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협업, 충성도, 성과 및 사기가 향상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체크인, 효과적인 보상,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팀의 웰빙을 보장하고 지원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징후 인식. 번아웃은 직장에서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기, 생산성, 관계 및 전반적인 팀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과 고통의 징후를 경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번아웃의 일반적인 징후, 팀 사기를 이해하는 기술,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번아웃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아웃의 일반적인 징후. 번아웃은 직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 중 하나는 참여도 감소입니다. 팀 구성원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적거나 일반적으로 팀과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탈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탈진의 다른 징후로는 생산성 저하, 결근 증가, 전반적인 불행감 등이 있습니다. 팀 사기를 이해하는 기술. 팀의 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구성원 개개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1 대화는 각 팀원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체크인,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팀 사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을 피하기 위한 전략.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방지하려면 팀에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하고 휴가를 보내고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것은 모두 번아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번아웃 대응 모범 사례. 팀에서 탈진의 징후를 인식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관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경청, 유연한 근무 시간, 추가 리소스나 교육 등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피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팀 구성원이 균형을 되찾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적인 팀 환경 조성.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팀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즐거운 직장을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헌신할 때 결과와 성공의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일관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연결 구축을 위한 전략.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팀 구성원 간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팀 야유회,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팀원들은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미래에 매우 귀중한 신뢰와 존경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협업 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팀 내 협업을 장려하는 것은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실행에 옮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팀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협업을 장려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매력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기술. 매력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지원적인 팀 환경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보상 시스템 및 인정과 같은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감사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보상과 표창을 제공하는 것은 팀의 각 사람이 가치 있고 감사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방적인 환경의 이점. 개방적인 환경은 혁신과 실험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팀원들이 안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환경을 장려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해져 문제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팀 환경은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면 조직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사기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연결을 구축하고 협업을 장려하며 매력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뢰와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 측정. 이제 팀을 육성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노력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팀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팀의 기준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팀의 성과를 개선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모든 팀은 다르며 각 팀에는 극복해야 할 고유한 과제가 있습니다.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팀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은 업계 또는 동료 그룹의 기대에 비해 팀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집중해야 할 영역을 식별하고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PI. 핵심 성과지표. KPI는 팀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항목입니다. 이는 팀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KPI에는 고객 직원 만족도, 팀 생산성, 작업 완료율 및 매출 성장이 포함됩니다. KPI를 추적하면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직원 피드백. 팀 및 고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팀 성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설문조사와 직원 피드백을 통해 팀의 성과와 업무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집중해야 할 영역과 개선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성공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을 측정하려면 먼저 팀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개별 팀 구성원 또는 팀 전체에 특정할 수 있으며 팀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추적.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팀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체크인과 성과 검토를 통해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좋은 습관을 강화하고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략 분석 및 개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A/B 테스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 포커스 그룹을 사용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략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고 필요한 변경을 수행하여 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팀의 기준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팀의 육성 노력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분석하고 개선하면 팀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함으로써 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는 직장 내 팀 육성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팀 육성의 목적, 육성의 핵심 영역, 육성의 이점, 고민과 번아웃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성 노력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팀 육성의 기본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하고 긍정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팀을 육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종종 사람들은 팀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낮 시간에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팀의 웰빙을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팀을 육성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됩니다. 결국 건강한 팀은 지지와 가치를 느끼는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팀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팀원들이 직장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신뢰와 지지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전과 성장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팀을 육성하는 것이 전적으로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팀을 육성하는 데는 모두가 참여합니다. 팀원들은 자신의 웰빙에 관한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제안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팀 육성이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일회성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대1 대화와 팀 결속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육성은 지속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팀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또는 팀 환경에서 자신의 웰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팀 육성이 단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나 편안한 근무, 환경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유대감과 동지애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팀 구축 이벤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팀, 문화 조성, 팀 구성원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팀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을 넘어 리더의 책임 그 이상입니다. 이는 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는 지속적인 관행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 편안한 근무 환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팀 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